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들이 많이 살았어요. 고양이가 출몰해가지고 쥐를 잡아가는 거예요, 한 마리씩. 어떻게 문제를 타게 할까 막 연구를 했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고양이가 올 때 살금살금 와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중론이 모아졌죠.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 거죠.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행동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결과가 중요한 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문경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비법을 오픈하는 거 아니야? 오픈해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는 실천의 문제인데, 실천의 문제에서는 가르쳐줘도 안 되거든요. 제후가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후가 타고 다니는 수레의 바퀴를 만드는 장인이 너무 글을 많이 읽으니까 하루는 한번 물어봤어요. 그 글이 살아있는 사람이 쓴 겁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쓴 겁니까? 죽어있는 성현이 쓴 글이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냥 읽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옛 성인이 쓴 글을 네가 쓸데없는 거라고 말하다니, 정당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어긋남이 있으면 목을 베버리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수레를 만들 때 핵심이 바퀴 아니겠습니까? 바퀴에 그 살을 정확하게 만들어 넣어야 타고 다녀도, 옛날에는 고무가 있던 것도 아니고 나무에다가 철을 입혀가지고 하는 건데, 그 충격에 의해서 바퀴가 많이 깨지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퀴살을 정확하게 하면 오래 간단 말입니다. 바퀴살을 정확하게 하는 비법을 아들에게 전수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아무리 가르쳐주고 옆에서 실제로 하는 걸 보여주고 해도 아들이 못한다. 옛 성인, 죽은 사람이 쓴 글, 그것도 글을 보고 뭘 깨닫는다는 거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후가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려줬다라는 얘기가 있죠. 아무리 글로 연애를 배워도 실제로 연애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 백견이 불여 일행이다.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보는 이만 못하고 100번을 봐도 한 번 행한 이만 못하다. 만문이 불여 일행이다 라는 말도 만들 수 있겠죠. 100 곱하기 100을 하면 만이니까요. 아무리 책 읽고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그거를 실제로 내가 해보고 감각적으로 익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레티노스코프라고 하는 기계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참 이런 거 만든 사람도 대단하죠. 과거에 있었던 위대한 사람들의 어깨에 우리가 올라타 있는 것에 불과하죠. 빛을 쏴주는 거예요. 쏴줘서 빛의 반사광,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걸 본다는 겁니다. 동공 안에 모양을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인디아나 존스 이야기를 하면서 동굴 안에 동굴이 얼마나 깊은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일 수 있다, 비유적으로 이랬지 않습니까? 동공이라고 할 때 동자와 동굴의 동자는 다른 동자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동공도 뚫려 있고 동굴도 뚫려 있죠. 이 안에 동굴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원시여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지난번에 역행과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프로메테우스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면 이런 공을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날립니다. 공 두 개가 막 날아가면서 스캔을 합니다. 동굴 안에 구조를 보는데 그 동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프로메테우스 영화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었어요. 위에서 봤을 때. 알고 봤더니 이게 우주선이었던 거죠. 말발굽 모양의 우주선이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진력이 나오고 조그만한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스캔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눈의 구조, 눈의 망막, 막장의 모양이 어떤 거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조그마한 어떤 거를 쏴줘 가지고 요 안을 다 스캔할 수 있다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거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고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게 이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동공 안에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깊이가 어떻다라는 것을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동공이 얼마나 작습니까? 동공이 요만해요. 작은 사람은. 조금 큰 사람은 요만합니다. 이 조그만한 동공에서 보여지는 어떤 빛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죠. 처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동행이 뭔지 역행이 뭔지 몰라요. 아무리 책을 봐도 몰라요. 레티노스코프의 권위자가 그런 말을 했죠. 레티노스코프는 그랜드 피아노와 같다. 젓가락 행진곡을 칠 수도 있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을 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렸다. 이게 그랜드 피아노와 같다는 거죠.
거죠. 하수는 젓가락 행진곡 정도를 치는 거고 고수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을 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감각을 얼마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할 때 이런 거는 이제 타각식 시력 검사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의 눈의 구조를 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수를 넣으면 된다라고 아는 것이죠. 어린 아기들이나 아주 노인분들이셔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타각적인 것으로만 해서 말이 통하면 자각적으로 어떤 게 잘 보여요 질문을 하면서 결과를 도출을 하는데, 그렇게 질문을 할 때도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각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넘어가야 되겠죠. 어떤 단계에서 잘못 판단을 해버려 가지고 잘못된 결과값이 나와버리면 그걸 기반으로 또 그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다 어그러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각식 검사를 할 때도 감각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자각식 검사법도 그랜드 피아노와 같다. 어떤 사람은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어떤 사람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을 친다라는 말도 만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은 그랜드 피아노와 같다. 인문학적으로 확장시키면 인생은 그랜드 피아노와 같다. 어떤 사람은 젓가락 행진곡 정도 치고 말지만 어떤 사람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을 친다라는 얘기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아주 감각적으로 결과값을 정확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실천력이 있는 전문가를, 고수를 만나야 정확한 안경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손맛으로 한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이제 5년 된 검안사 안경사와 경력이 30년인 안경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경력이 30년이 돼야 되느냐? 한 10년만 돼도 고수가 되는 거 아니야? 이 검안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깊어가지고 암 치료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30년이 걸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소싯적에 말을 좀 탔단 말이에요. 낙마를 한 2번 했어요. 그랬더니 낙마 턱을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마구간에 말 정리해 주시는 아저씨들이 술값 하시라고 몇만 원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낙마를 많이 해야지 마술, 말 타는 기술이 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타야 말 타는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끝이 없지. 맞습니다. 말 타는 것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레티노스코프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끝이 없는 겁니다. 전체적인 안경 도수를 도출해내는 이런 것도 끝이 없는 거죠. 최소한 30년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어떤 기술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끝이 없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지만 끝이 없는 거는 맞다라는 겁니다. 처음 이제 안경을 배우면 뭐 별거 아니네, 다 알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안 합니다. 이 정도 발전했다가 이렇게 가죠. 그러다가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죠. 그래서 또 이렇게 갑니다. 10년 텀으로 한 1, 2년 공부해가지고 한 8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3, 4년 공부해가지고 또 5, 6년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30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돌이켜보면 몇 년 처음에 배워서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제가 다 아는 줄 알았죠.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쪽 눈이 나쁘면 짝눈일 경우에 이쪽 눈을 오히려 두껍게 해줘야 된다라고. 그런데 모르는 경우는 여기를 얇게 해줘 버려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정반대의 결과를 이게 참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10년과 20년, 20년과 30년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고수 안경사를 만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천력이 있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튜브에도 안경광학과 교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수들에 비해서 내가 이론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수들하고 달리 저는 이론적인 것 플러스 임상적인 실천력이 있지 않느냐, 이게 겸비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실천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론적인 게 한 70%, 실천력이 한 30%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론적인 게 30%, 실천적인 게 70%예요. 왜 그러냐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